이 부분은 판결 한속 판단을 했지만 이후에 골프와 관련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2심의 판결을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뒤집는 그런 판결이 됐는데, 자, 송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상당히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고, 그리고 또 오늘 적격적으로 생중계까지 예정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석이 반반이었어요. 끝났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 것을 볼 때 원심 판결 파기한 속에는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었고, 파기한 속 의견이 더 지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래도 2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거 25년 분석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오늘 2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겠냐라는 선고심 오늘 어떤 예상을 했는데요. 유죄 취지 파기한 속 취지로 원심 판결 이거 다 적어놨지. 파기 환송했습니다. 잘못된 거 다 적어놨어. 물론 판결문 전체를 봐야겠습니다만 대법원장의 이유 낭독을 보니까 지난 1심 판결의 어떤 그 판단을 상당 부분 이제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유죄 부분, 취지 그리고 또 백현동 관련된 부분, 파기한 속 1심에서 다 유죄로 본 부분이거든요. 선고심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항소심 25년 3월 본 항소심의 판단이 1심 틀렸다라는 부분을 24년 11월 지역 1년 집행유예 2년 네, 조희대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한 속 표현에 대해서 다 나왔던데 말을 했는데,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결정이 되는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사실 발언을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공직자 후보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 다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자,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러니까 무죄 판결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서 다시 또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데, 앞으로 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로써 1심 24년 11월 지역 1년 24년 후에 2년 항소심, 두 번째 열리는 항소심 2심을 다시 집행유예 열게 2년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의 예고하여 무죄로 판단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또 백현동 관련된 부분이 이재명 선거법 취지로 유죄 취지 파기한 속 그러면 사건을 다시 돌려받을 2심이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궁금해질 수 있는데, 허위사실 폭포이다. 조직법을 또 왜 하나 아까 해놓고 상급심 2심 무죄 판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 상급법원, 오해하여 잘못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속한다. 2심 무죄 잘못됐단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의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대법원이 판단한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변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계속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상고심의 판단, 상급심의 판단을 하급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사실상 그리고 또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오거나 또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증거가 제출되면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무죄 판단 대법원 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잘못 있다면 다시 무죄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돼요. 그렇다면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거 역시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속 절차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온 파기환송심도 2심 절차거든요. 그 재판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시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피고인 측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텐데요. 또한 대법원이 판단했지만 그 판단, 오늘의 판단이 틀렸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또한 그걸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주어져야 합니다. 다시 사실심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나온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대해서 또다시 불복해서 상고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텐데,
지금 두 분 정치 전문가님들 나와 계십니다만 법적으로는 이런데 예. 이게 또 정치 상황, 특히나 대선 국면과 또 맞물려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오늘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앞으로 이 피고인이 대통령 입후보해서 당선되어서 취임할 경우에 이제 곧바로 취임을 하게 되겠죠. 당선된다면 그럴 경우에 후속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판결문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의 언급은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 파기환송 심의 결과 또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제3구심의 결과 또한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임기를 시작한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 라는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혼란의 그 조항이 바로 헌법제 84조 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오늘 그 상고심에서 이 헌법제 84조와 관련한 판단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단 그런데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주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그대로 밀어붙이기 기세였습니다. 예. 아다시피 어제 대규모의 선대위를 출동시켰고 예. 심지어는 선대위원장이 수십 명이 되고 총괄하는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총괄 선대위원장 뭐 7명이나 되고 외말급으로 출동을 시켰는데 오늘 선거 내용을 보고서 과연 그대로 밀어붙일지 고민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재 그냥 파기환송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 100만 원 미만 받는다면은 이제 피서법권 자체는 박탈당하지 않는 거니까. 예.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혹시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받았던 434억 보전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니까 상관없이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요. 직접 TV를 통해서 시청자분들 대법원장의 판결 내용을 미국하여 무죄로 판단. 1심보다 훨씬 강도가 높게 2심 백현동 발언 미국하여 무죄로 판단. 이것이 그동안에 1, 2심 거쳐서 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든가 반박에 대한 해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과연 그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주목했을 것인가. 예컨대 국토부 허위 발언 관련 논란도 국토부 발언 자체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은 백현동 개발에